소위 속강이 간다 그러죠. 경산도 아는 사람, 말 아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전쟁을 피해서 가는 거. 대구에서 속강이 가면서 봤는 것이 우리 모두 다 배가 고픈데 소들이 집을 나와서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소, 소가 대여섯 마리가 전부 다 나와서 음, 신장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그걸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그걸 끌고 가서 잡아먹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찾아주려고 그러지. 우리 민족은 그런 것만 봐도 상식적으로 상당히 그 질이 높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정착해가지고 어떤 것을 봤고 어떤 경험을 했나 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구에 내려가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행상도 하고 고무신도 팔고 길에서 저뿐이 아니고 모두 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이 어, 과수원에 가서 사과를 띠가지고 어, 학교 갔다 와서 길에 놓고 파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는 것이 1953년이었을 겁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는 것이 우리 휴전 있는 해인데 휴전 이후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규칙대로 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규칙이 없이 나이가 많아도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교에 말하자면 깡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 그 선생이 그 선생 역할을 잘 못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모독한 안에서 이제 점심을 벤또를 사가지고 가는데 스토브 위에 겨울에는 벤또를 덮여지요. 그런데 그 깡패들 같은 것들이 어, 다른 학생의 식사를 뺏어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가 먹고 그때 제일 맛있고 귀한 것은 삶은 계란이었습니다. 삶은 계란을 하나씩 반 개씩 이렇게 벤또에 넣어서 가서 학교에서 먹으면 최고의 음식을 먹은 거죠. 그런데 미스터 리라고 한 사람이 그 벤또밥을 다른 사람 거를 다 빼들어 가지고 자기 맛있는 건 자기가 먹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미움을 받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하나 있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해서 얘가 훔쳐갔어요. 그 아버님이 좋아하는 카메라도 훔쳐갔고 내 점심도 뺏어 먹고 이런 아주 못난 놈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보통보다 한 두 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런 짓을 해도 담임 선생도 어, 그걸 못 막았을 거예요. 그만큼 어,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학교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참다가 못해가지고 내가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드릴게요.
하루는 제가 내 걸 가져가고 카메라를 훔쳐가고 등등 해서 어, 제가 어, 저 손으로 보복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자가 퇴근할 때 집을 어떻게 어느 길로 가더라 하는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걔가 집으로 가는 때쯤 돼서 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제가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얘가 지나가고 나서 뒤에 가서 제가 얘 머리를 야구 방망이가 때려쳤으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테러리스트가 된 겁니다. 테러리스트는 약자가 되는 거죠. 강자가 테러리스트 되는 법이 아닙니다. 강자는 정식으로 싸워도 이기니까 약자가 테러리스트가 되는데 미국에 요새 보면은 미국만큼 테러리스트 폴리시가 테러리스트 한 나라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테러리스트가 되느냐? 그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어, 미국 미국의 테러리스트는 선민 사상에서 오는 거다. 그런 결론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선민 사상은 그 뿌리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들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안 됩니다. 정식으로 싸움을 하지. 그런데 미국은 테러리스트로서의 작전을 지금까지 많이 쓴 사람을 대장을 찾아서 암살을 한다든가 선전포고 아니하는 그 바이런트한 액트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미국이 그렇게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미국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결론을 지읍니다. 아무튼 제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경험이 어린 몸도 약한 애가 제일 강하고 나이도 훨씬 더 많은 그 사람을 제가 밤 야방 중에 몰래 가서 뒤에서 방망이로 쳤으니까 테러리스트가 하는 어, 행위지 분명히 그건 문화인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걔한테 그 이튿날 가니까 누구 때리는지 모르죠. 뭐 내가 때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카메라를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뺏기는 카메라인데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제가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또 돌려줍디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요구를 안 해도 걔를 가져간 거는 주고 점심에 반찬이 있는 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얘가 성품이 달라져서 훨씬 온건하게 돼가지고 저희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부터 제가 웅변을 시작해 1학년부터 참 웅변을 시작을 해가지고 웅변왕이라는 칭호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저를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했지만 저를 어, 강압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깡패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없습니다. 그래, 그 얘기를 어, 하면서 우리가 테러리스트가 왜 돼? 어떤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되느냐 하는 거는 약자가 테러리스트 되는데 강자라도 선민 사상을 가지면 테러리스트가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하도 몸이 약해서 들것에 어, 얹혀가지고 음, 중학도, 고등학교도, 대학도 시험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학교마다 따로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시험은 서울대학교 시험하고 고등고시 시험만은 부정이 없다는 어, 그런 소문이 장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들어갈 때도 제가 몸이 약해서 어, 그 부축을 받아가면서 시험을 쳤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어, 경북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문안위 시험에 합격돼서 경북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그 경북고등학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후에다 박정희, 어, 그 전두환, 어, 노태우 이때 이 사람들이 동창이고 동량이가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많이 소위 출세를 했죠. 사람들이 출세를 많이 했죠.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흥변해 가지고 어, 출세하는 것보다도 옳은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괜찮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구에서 버림받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뭐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인기가 없는 웅변하는 사람이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 고등학교 하고 나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교 가는 데는 서울대학교 물리 정치과에 가려고 했는데 그게 뭐 30대, 50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제주도에 저 혼자 가서 몇 달 동안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된 사람들은 어,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어요. 어, 서울대학교 무슨 과는 어, 무슨 정치학과는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정치학과가 제일 처음에는 60명 모집으로 알았는데 그때 외교과, 정외과가 60명이었는데 정치과하고 외교하고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3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쟁률이 굉장히 어, 많아지고 또 입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제주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는 잘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공부했는 결과가 그래 빛이 나게 합격이 되었어요. 합격됐는데 그 다음에 뒤에서 보니까 2등으로 됐대요. 제일 점수가 많고 잘 된 건 미스터 홍이라고 있었는데 군수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 미스터 홍이라는 사람이 경기고등학교에 작년에서 재수한 사람이 1등을 했어요. 내가 2등으로 들어갔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그 서울대학교 시절에는 이제 대구의 정착인 건 끝내고 서울대학교에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오지만은 그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때 이름 있는 사회주의 학생이 그 위에 전향해가지고 조선일보도 나갔고 대학 시절에 제 사상 농진을 하는데 그때 1960년 초반기에 어,
사상 논쟁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주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주체사상이 확립이 안 됐어요. 이름은 전혀 확립이 안 되는데 공부할 자리도 없고 그래서 북한에 제가 자주 가는 처음부터 몇 번이나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이유가 주체사상을 뿌리를 한번 뽑아보자. 끝에 연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북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절을 외고하면은 서울대학교 그러면 그때 4.19가 그 4.19 때 옆에서의 혁명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4.19 때 저는 대학교 2학년인데 영어로 어, 그 번역을 하고 성명서를 영문으로 제가 다시 고쳐서 어, 그 분배를 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4.19가 일어나는데 4.19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건 보통 칼 막스 혁명은 밑에서부터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어, 굴기를 해서 혁명을 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라고 밑으로부터 혁명. 그 다음에 혁명이 아니고 군사 쿠데타는 대부분 위에서 시합니다. 어, 군 위에서 하는 혁명. 있는데 학생들이 하는 거는 또 중산 계급이 하는 거는 어, 그 옆에서의 혁명이라 제가 그렇게 출판에 이용했습니다. 옆에서 옆으로부터의 혁명이라 그게 4.19다. 그래 보니까 4.19 같은 그런 운동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세계에서도 월남전쟁 때도 그 옆에서의 혁명이요. 미국에서 그런 정신으로 이제 했고 4.19 때 미군이 본색을 나타냈죠. 4.19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양민 학살입니다. 양민 학살을 했는 책임은 미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 왜 양민 학살을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어, 사상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변해가지고 보수주의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왜 그 저 사람들이 보수주의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연구감입니다. 그리고 6.15를 뭐 누가 일으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출판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그거는 어, 그 남쪽이 먼저 올라갔던가 북쪽이 먼저 내려왔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단 이후에 이념 갈등이 있었고 세뇌가 있었고 그게 모두 병자가 되었다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 동일되지 아니했느냐가 또 중요하지 누가 분단시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 저는 누가 분단시키냐에 대해서 글도 안 쓰고 했지만은 제가 어, 존경하고 좋아하는 오스트랄리아 호주 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존 벌턴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 학자는 그 외무성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남쪽이 먼저 저올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저 자신이 그게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악영향만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단돼 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
통일의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느냐. 70년 동안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분단이 유지되는 상황을 잘 고찰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소련이나 특히 미국이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제가 대구에서 중고등 국민학교, 중고등 학교를 했는데, 그게 아주 그 눈부시게 뛰어나는 선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정반대 선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을기라고 하는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을 계속 했는데 이 사람은 아이들을 종아리를 때리면서 때리기 전에 자기 종아리부터 먼저 때려요. 멍이 들도록. 그만큼 자기가 먼저 맞아보고 아이들을 때린다. 아이들은 매 맞는 사람 많은데 자기 종아리는 하나뿐이니까 종아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어, 때려서 자기 학생들을 기를 찌르는 그런 훌륭한 선생도 있었고 저는 그래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어, 월반을 하라고 모두 나이가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살 더 많았어요. 국민학교를 3번 했기 때문에 그래 월반 하라고 그랬는데 박기식 선생이 내 월반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부 가지고 월반을 시키는데 그 클래스에서 음, 친구도 있고 그 의식 구조 문화가 다르니까 월반하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라. 그런 게 박기식 선생이었어요. 전 생각하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들 얘기인데 선생들 가운데 제가 옹변하는 걸 도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저는 항상 웅변 원고는 제가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꼭 제가 중고등 때 생각했는데 서영훈 선생이었어요. 즉십자사에. 서영훈 선생은 제가 기억으로는 이북에서 12살인가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결국은 집권당에 당수까지 하고 그러니까 제천연민주당인가 그 당수까지 하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하고 적십자 총재를 하고 사무총장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어, 사회적으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천안농장에 함석헌 선생이 계시는 천안농장 한 2번 방문했어요. 함 선생은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존경하지만 집에 천안 집에 가보니까 어린애같이 그런 자기 어린애를 말 태우듯이 태워가지고 어, 그 그렇게 하는 모습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구나. 함 선생하고는 또 제가 많이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고위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상계 그때 장준하 씨가 주필이 있었어요. 그분도 서영훈 선생 때문에 아름이 돼가지고 많이 제가 듣고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제가 대학교일 때 한 사람이
내 주위에서 나타나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문선명입니다. 문선명이 새벽에 이제 아침 예배를 할 때 새벽 깜깜할 때 나가죠. 나가면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몸이 아주 튼튼했어요. 어, 그 사람이 생일이 1월 6일이 저하고 같다고 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강에 가서 어, 그물을 던지는 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일을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아침 먹을 때까지 그 일을 합니다. 그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그 건강이 아주 좋았어요. 그 문선명 씨고 그 후에 문선명 씨는 이북에 가서 일정한 역할을 했죠. 그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제 얘기하는 맥락에 맞지 않으니까 그만두고요. 그게 박보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정쟁가 그렇게 거예요. 문선명은 돌아갔고 박보희라는 사람이 이북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남쪽에서 미국에서 온 사람 가운데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제가 찬사를 들었어요. 저 사람하고 박 교수하고 둘이 잘한다고 그러대요. 영어를 이북 사람들이. 아무튼 어, 그 문선명 씨도 신학교 얘기도 하고 자기 예배 보는 데도 가고 서영문 선생이 또 저 같이 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종교한 신학적인 토론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렇고 저렇고 간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어요. 통일을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분단병에 걸렸어요. 분단병. 분단병이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단이 됐지만 분단을 이 모양으로 끌고 가는 것은 미국과 국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도 책임이 있지요. 분단병과 통일 방법이라 이래가지고 어, 그 요담 언제시간에 발표를 하고 또 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6.25 사면도 때가 되고 있을 때 어릴 때 11살인가 이때 마쳤던 했죠. 13살인가 이때 중학교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6.25 사변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 죽은 거는 이북 사람, 이놈 사람 다 합해서 한 250만 좀 죽었어요. 그러고 미국 사람도 많이 죽고 중국 사람도 10만 이상이 죽고 그러한 전쟁을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으키는데 거기는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뜻을 찾아서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미운에 처하게 그런 이상과정을 포함해서 미운에 처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